뭐냐면 얘들아, 너네가 배운 게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식 있잖아. 그거 더하는 거랑 빼는 거랑 곱하는 거 배운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셈 배운 거라고 지금.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뭐 하나 안 배웠네. 그럼 뭐 하나 안 배웠냐? 사직연산에서 그 나누기 하나 안 배웠잖아. 그래서 오늘 나누기 배우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다?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상황이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거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않나? 뭐 2a 제곱 b의 세제곱분의 뭐 1, 3 이렇게 해볼까? 나누기 뭐 9a분의 b가 있다.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했다 쳐봐. 그럼 니네가 이거 보통 어떻게 계산해? 뒤에 있는 친구를 곱하기로 바꾸지.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약분이 되는 게 있으면 약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a가 하나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밑에 것끼리 곱하면은 2ab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것끼리 곱하면은 뭐가 되니? 뭐 27이 된다. 이렇게 풀지 않았어? 중학교 때 배운 거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봐볼게.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다항식이랑 단항식을 나누는 상황이야. 두 번째 거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그럼 예를 들어 볼게 한번. 이것도 뭐 해볼까? 나누기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 저 뒤에 거 역수했잖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뭘 했을 거냐면은 아마 이거 이렇게 분배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맞지? 그래서 분배 하면 돼. 그럼 앞에 거부터 분배해 보면은 어차피 숫자부터 계산을 하면 2분의 1 나올 거고, 그래서 분모에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는 b는 밑에가 하나 살 거고, 약분을 해보면 a는 위에가 하나 사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b가 약분이 되잖아. 여기 b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세 개 있으니까 그것만 딱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 4a분의 3b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중학교 때 니네가 배운 겁니다. 이거 넘어가도 되냐?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제 다항식을 나누는 걸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건데, 우리가 보통은 뭘 많이 쓰냐면 세로셈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거 세로셈. 그래서 세로셈을 한번 내가 해볼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보여줄게. 되게 쉬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해볼까?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보자. 예를 들어 3x의 세제곱 빼기 4x의 세제곱을 해보자. 4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런 3차 다항식이 있어. 내가 이 다항식을 나눠볼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은 그냥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눠볼게. 3차식이랑 2차식을 지금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나눗셈 할 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최고차 있지. 최고차를 똑같이 만들어서 뺀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눗셈 할 때는. 다시 세로셈을 할 때 기억할 거는 최고차를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빼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자, x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4x 세제곱이 될 것 같냐 라고 했을 때는 뭘 곱하면 되니?
그렇지. x 4x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4x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이 4x를 얘한테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완전 부호까지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거든. 그러면은 뭐가 남냐라고 하면은 얘가 x제곱이 남아 이렇게. 그럼 빼기 3x. 저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내리시면 돼. 그런 다음에 또 최고차를 똑같이 맞추는 거야. x제곱이니까 뭐만 곱하면 돼? 1만 곱하면 되는 거지 이때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빼줘요. 빼주면 얘 지워져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됐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내가 나눗셈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가 숫자 세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3을 5로 나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머지야? 얘가 나머지지. 그래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로 우리가 나머지를 구분하지. 그거 역할을 하는 게 시계 세계에서는 차수야. 그래서 이 식의 차수랑 이 식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얘보다 차수가 낮으면 끝난 거야 나눗셈이. 지금 아까도 여기서 나눗셈이 안 끝난 이유가 뭐냐면 얘랑 차수가 지금 똑같았단 말이야 이때까지는. 그럼 그때까지는 나눗셈이 더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누는 식과 요 나머지의 관계는 뭐로 구분할 거다? 차수로 구분할 거다. 알겠지? 여기서는 대소관계로 하지만 숫자 세계에서는 시계 세계에서는 나머지를 차수로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에 있잖아 얘. 얘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의 차수 이게 포인트다 이거야. 나머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그래서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됩니다 무조건. 이 관계가 중요한 관계입니다.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하면 나눗셈이 끝난다 이거. 세로셈 어려워?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2번에 그냥 4번 하나만 할 거야. 이거는 다 안 풀고 4번 한 개 정도만 풀어볼 건데 한번 세로셈으로 한번 4번 문제를 풀어볼게. 근데 여기 4번 문제를 보시면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없거든. 그럼 비워놔야 돼요. 2차항의 개수 없으면 자리 하나 비워놓고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계산할 때 좀 자연스럽고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차, 3차인데 2차가 없잖아. 그럼 한 칸 비워놓고 1차 상수항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이제 나눗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처음에 뭘 곱해야 돼? 똑같이 만들려면 x제곱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곱해봐.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얘도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럼 또 계산해 볼게. 저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 돼? 그렇지 4x 세제곱 그 다음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4x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4x의 세제곱 이걸 또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완전 삭제가 되고 계산을 해주면 3x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되지. 그럼 아직 차수를 봐봐. 얘 2차인데 얘도 아직 2차지. 나눗셈 더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럼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3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3 해주면은 3x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빼버려요. 빼버리면은 지워지고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끝났지.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낼 때는 자 몫은 뭐라고 써야 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된다. 괜찮니 여기까지는? 넘어가도 돼?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간단하게 이제 세로셈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우리가 어떤 그냥 b라는 다항식이 있었다고 쳐봐. 이 b라는 다항식을 자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라는 다항식이 되고 나머지가 r이 되었을 때 이때 이 b라는 다항식을 aq 플러스 r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이거 검산식 같은 느낌 맞지? 우리가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 내가 23이라는 거를 또 어떻게 써?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워? 나누는 식이랑 목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똑같이 나온다고 배우지. 그게 식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처럼.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라는 친구를 내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a하고 r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a의 차수와 누구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r의 차수를 내가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a의 차수가 크다면 여기 있는 친구는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뭐 그게 안 되면 나머지가 아닌 거야. 그리고 얘는 몫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검산식을 식의 세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저 뒤에 문제를 한번 해볼게.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자, 13번 문제를 읽어볼게. 자, 이런 4차 다항식을 A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하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알려줬거든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딱 읽었을 때 니네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요 식을 읽었을 때 이 다항식을 A로 나누면은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고 나머지는 7x 더하기 10이 된다. 이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은 어차피 같은 식인 거야. 이때 우리가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7x 더하기 10 있잖아요. 이 친구.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킬 거야. 그럼 이항 시키면 부호는 반대로 바뀌잖아. 그거까지 계산을 해볼게. 자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지. 이항시킨 거야 저쪽으로. 그럼 7x가 마이너스 7x 되니까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10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a를 구하려면은 저 두 개의 식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a를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식을 그냥 얘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지금. 그래서 그거 나눗셈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나눗셈 한번 해볼게. 세로셈 할게요. 요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x제곱 들어와야 돼.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몇 창이 없니? 마창 써봤더니 3창이 없지. 그럴 때는 저 3창 자리 하나 비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계산이 잘 됩니다. 그럼 3창 하나 비워놓읍시다. 요렇게. 그럼 이제 x제곱을 일단 써주고 그래서 요거를 빼면 이거 지워지지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에 6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최고차를 똑같이 맞추는 거니까 여기다 x라고 써. 근데 x라고 쓰면 안 되겠네. 완전 부호까지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또 빼요 이렇게. 그럼 이거 어차피 이렇게 또 지워져. 그럼 마이너스 5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런 다음에 또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차피 나눠 떨어지겠지 뭐. 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빼면은 나머지 0이고. 됐지. 그럼 누가 a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a인 거지 그럼. 그지? 그래서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x제곱 빼기 x 빼기 5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넘어되지?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에는 좀 별표를 쳐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마 내신에서 하나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당연히 어렵게 나올 텐데 일단 기본 아이템은 여기서 나와요. 해볼게. 문제를 읽어봤더니 자, 어떤 다항식 fx를 이런 1차식으로 나눴는데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쓰는 거야. 이렇게 검산식 쓰듯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얘가 현재 1차식이기 때문에 이 더해져 있는 저 r이라는 거는 1차보다 낮으니까 상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거야. 나머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다항식 fx를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여기 있는 1차식과 여기 있는 1차식의 모습이 좀 다르잖아 지금. 근데 얘네 식을 잘 관찰해 보면 얘가 이 식을 3배 하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 3배 해주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그냥 3배를 해줄게. 나누는 식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거야. 현재 이 식에서는 나누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나누는 식인데 이거를 이 모양으로 이제 바꿔주자 이거야. 우리가 식변형을 통해서. 그럼 일단 3배를 합니다. 근데 3배를 하면 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다 3분의 1배를 해줘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어차피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관계식에서 얘를 나누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애를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차수를 봐야 돼. 얘가 지금 현재 몇 차야? 1차죠. 근데 여기 더해져 있는 이 짜잘한 값이 상수라는 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차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답을 쓸 때는 그럼 몫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3분의 1의 qx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함없이 r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넘어가.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번엔 좀 뭘 배울 거냐면은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두 번째 주제가 조립제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까 내가 세로셈 한번 알려줬잖아. 근데 그것만 쓰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야.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 조립제법. 그럼 얘가 뭐냐면은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요.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식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 다항식 fx를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세로셈 하지 않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알려주는 개념은 그냥 툴이야, 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제 보통 다항식끼리 나누면 세로셈을 하잖아요. 근데 세로셈 과정을 봤더니 조금 귀찮긴 하죠, 이게. 근데 그런 귀찮은 과정 없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금 내가 소개를 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자,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문제에서 얘랑 얘를 나눠보래. 이렇게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수들을 다 쓰는 거야. 개수들. 뭘 쓴다고? 개수들. 그래서 개수들을 일단은 하나씩 다 써. 3차 함계수 얼마야? 1이죠. 2차 함계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3. 1차 함계수는 얼마? 플러스 2. 상수항은 마이너스 5. 개수를 다 이렇게 씁니다. 쓴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를 하나 쳐요. 이렇게 니은자를 2개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이지에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1이지.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야. 하는 방법이 기본 세팅 이거야. 나눠지는 식의 개수들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저 1차식이 0된 x값을 저기다 적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와야 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있는 이 값이 있지. 얘는 그냥 쭉 다이렉트로 내려서 일단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1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은 이 2개 있잖아. 이 2개. 얘랑 얘. 이거는 곱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곱셈. 그럼 이거 2개 곱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걸 여기다 쓰는 거야. 됐을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2개의 값 있죠. 이 2개의 값. 이 2개의 값은 덧셈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덧셈, 밑에 있는 애들은 곱셈. 알겠어? 위에 있는 애들은 덧셈, 밑에 있는 애들은 곱셈. 그럼 저거 2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밑에 있는 애들끼리는 또 곱셈. 그럼 1하고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곱하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저거 2개 더하면 얼마야? 0. 그 다음 이거 2개 곱하면 0. 저거 2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5가 의미하는 게 이 나눗셈의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몫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아까 세로 셈했던 것만 잠깐 살펴볼까? 너네 여기서 세로 셈했던 거 과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얘가 3차였잖아요, 식이. 얘가 3차인데 이 3차식을 2차로 나누니까 몫이 1차인 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왜냐면은 2차랑 1차를 곱해야 3차가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 나눗셈을 보면은 얘는 3차란 말이야. 얘는 1차란 말이야. 그럼 몫이 몇 차여야 돼? 몫이 당연히 2차가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 개수들을 써놓은 거야. 알겠어? 여기가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 함계수란 말이야.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자, 몫은요 2차니까 x제곱 빼기 2x가 되고 상수항 0이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개수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나눗셈을 끝낼 수 있다. 이거를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몇 번 해보면 이거 모르는 애들은 보통 없던데. 밑에 거 곱하고 위에 건 더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만 좀 더 기억을 합시다. 하나만 더. 뭐냐면은, 자, 가끔 잘 들어봐 내 말 좀. 자, 하나만 더. 자, 내가 만약에 요걸 몰라요.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눗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요 조립제법의 이 개수들을 봤다고 쳐봐. 그럼 이 숫자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애를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요 숫자만 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 윗라인에 있는 애들이 있지. 윗라인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얘네들의 개수잖아요, 지금. 그래서 딱 요 조립제법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어떻게? x의 세제곱 얘를 나누는 식은 여기는 그 나누는 식의 x값을 0 되게 하는 값 집어넣은 거지.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검산식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조립제법의 상황에서 요게 이 나눗셈을 한 거니까. 괜찮겠니 여기까지?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 다 했네 벌써. 자 15번 봅시다. 15번에 일단 1번 좀 해볼게요. 자, 얘 몇 차야? 얘 3차지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몇 차야? 1차지. 몫과 나머지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세로 셈 안 해도 되는 케이스거든.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할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준비 작업이 개수를 다 쓰라고 했어. 3차항의 개수 3, 2차항의 개수 4, 상수항 아니 1차항 개수는 없으니까 0. 없으면 0이야. 0 곱하기 x로 돼 있는 건데 안 쓴 것 뿐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니은자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0 되는 값 있죠. 여기 0 되는 값. 여기 0 되는 값이 얼마니? 그렇지, 마이너스 2지. 그걸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건 그냥 내리라고 했어. 밑에 있는 것끼린 곱하는 거야. 위에 있는 것끼린 더하는 거고. 그러면 이해 안 되면 얘기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몫을 뭐라고 적어야 돼? 나머지는 뭐라고 적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부탁했던 거, 요 밑에 숫자만 봐봐. 이 숫자만 보고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얘를 뭐로 나눴더니 x 더하기 2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 나왔고 얘가 나머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이 조립제법의 상황은. 알겠니? 근데 이 두 번째 문제에 별표를 쳐놔. 어차피 이거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 개념을 물어볼 때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 얘는 여기 개수가 1이지. 여기 보이니? 1번 문제는 1차항 개수가 여기 1이지. 근데 얘는 여기 개수가 얼마로 돼 있어? 2로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주의할 점이 있다 이거야. 개수가 1이 아닐 때 주의할 점.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개수로 계산을 하잖아. 이 개수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개수는 이 1차식의 개수가 1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세팅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니었을 때는 뭔가 좀 바뀌거든.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만 공부해 놓으면 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쓸 때 주의할 점. 알겠지?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개수들로 나눗셈을 간단하게 하자는 건데 그 세팅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을 기준으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었을 때는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내가 알려주는 거야. 한번 해볼게. 그럼 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일단 개수들 다 갖다 써요. 그럼 써볼게 한번. 3차항 개수 2, 2차항 개수 마이너스 5, 상수항도 5, 아니 1차항도 5, 상수항은 3. 그 다음에 저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이 얼마야 이번에는? 그렇지, 2분의 3이죠.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여기다 2 쓰고 곱하면은 3
더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더하면은 2 곱하면은 3 더하면은 6 이렇게 나오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는 내가 바로 답을 안 쓰고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요거 보고 얘 검산식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검산식을 좀 먼저 써볼게. 이번에는 그럼 얘가 검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2x의 세제곱 빼기 5x의 제곱 얘를 누구로 나눈 거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2x 빼기 3으로 나눈 게 아니야. 다 개수가 1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6이 된다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의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1차식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 개념 자체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었을 때 그 x값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여기 0 되는 값이랑 이때 0 되는 값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알겠니?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3차 다항식을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궁금한 건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1차식의 모습이 얘하고 얘가 지금 모양이 같아?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춰줄 수 있냐면 좀 맞춰줘야 됩니다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여기 있는 2를 앞에다 이걸 2로 묶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2를 여기 앞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2x 빼기 3으로 바뀌거든. 그럼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이런 모양으로 바꿨을 때 자 여기 있는 다항식을 요런 1차식으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요 차수를 봤더니 얘는 1차고 얘는 상수니까 잘 괜찮죠. 차수 관계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답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이거지. 몫을 쓸 때 저기 있는 개수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된다 이거야. 그 나머지는 변함이 없고. 됐니?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내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 만약에 1차식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럼 하는 방식은 똑같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 그대로 진행을 한 후에 몫을 쓸 때는 얘 있죠, 얘. 2잖아, 2. 그래서 최고차의 역수를 몫의 최고차의 역수를 곱해서 몫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알겠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었을 때는 최고차의 역수가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을 다 여기다 곱하라고. 여기다가.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오잖아.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답을 써야 답이 맞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여기 43번에 2번쯤 봐봐요. 이것도 얘가 지금 3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거든. 못과 나머지. 한번 해볼게. 3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1 1 그 다음에 0 되는 값이 얼마니 지금? 3분의 1이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내리고 곱하면은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더하면 9 곱하면은 3.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거 몫을 때 이거 그대로 살리면 안 되고 얘 역수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걸 여기다가 다 모여서 곱해서 써야 된다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3. 나머지는 얼마?
4 이렇게 답을 써야 맞는 거야. 나머지는 안 바뀌니까. 되는데 됐죠.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나눗셈까지 다 배운 거야. 됐어? 자, 그럼 방금 배운 거 한 번만 최종 정리하면은, 자,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떤 거다?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세로셈 없이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주의점은 뭐였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아니었을 때는, 몫을 쓸 때 주의점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오늘 수업 끝.